반갑습니다. 한국어 토픽 2 읽기 유형 6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6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기입니다. 앞서 실과 반을 연습하였듯이 유형 6도 마찬가지 먼저 실과 반어를 활용을 하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6 기출문제 토픽 2의 60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기출문제 60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실과 반어를 이미 학습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유형 6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문, 표 안에 지문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키워드는 저는 찾았습니다. 바로 이 악수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할까?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 이 표 안에 16번 문제를 쓴 사람은 과연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즉 만약에 시험 치는 분들이라면 바로 시험 치는 분들이 또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정답을 맞춰가는지, 잘 전달하려는지 이런 것을 이 글을 쓴 사람이 작성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수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바로 또 이 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악수에 어떤 것을 이제 나오는지 보면 또 괄호를 먼저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괄호 살펴보고 네모를 만들겠습니다. 괄호 앞에 어떤 것이 있는가? 친절하게 바로 하지만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앞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 하지만이라는 이 접속사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마침표가 있는 데까지. 원래 악수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할 때 악수를 하지만 원래 악수의 뜻은, 의미는 바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의 바로 앞에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기사들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과 싸울 때 꺼내들었습니다. 자, 하지만이었습니다. 적과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악수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1번 문장에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에서 뒤에 부분은 어떤 것이 올까? 바로 이 괄호 뒤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땡땡땡땡 때에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다라고, 죄송합니다.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나 손에 무기 없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괄호 앞에 부분과 괄호 뒤에 부분을 살펴보았고 바로 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싸울 생각이 없을, 하지만 싸울 생각이 없을 때에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라는 이 부분은 하지만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X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때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에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번도 X.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보기 4번. 무기를 새로 구해야 할 이런 부분은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싸울 생각이 없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악수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악수가 원래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고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을 만났을 때, 적과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악수는 원래 싸울 생각이 없을 때 무기가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16번을 이제 살펴보았고 바로 연습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또 팁을 봐야겠습니다. 자, 팁 보겠습니다. 정답 및 해설도 여기에서 바로 1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함께 살펴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앞의 문장은 싸우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내용이고, 그 다음 뒤에 문장은 하지만 접속 부사가 왔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알맞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팁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의 앞뒤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빈칸이 있는 문장이 처음이나 끝에 있을 경우 글의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 6의 팁을 잘 기억을 하시고 바로 연습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1번에서 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6 연습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네, 그렇죠. 바로 이 지문 안에, 표 안에, 지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렇죠. 실과 바늘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과 바늘 키워드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찾았습니다. 냉방기 나옵니다. 자, 냉방기가 뭡니까? 바로 에어컨,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어컨이 바로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냉방기 나왔습니다. 냉방기에 냉방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냉방병, 또 냉방병 증상, 냉방병 증상.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지문 내용을 쓴 사람이 냉방병에 조심하세요. 냉방병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세요 라는 것을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냉방기, 에어컨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이것은 바로 에어컨이 냉방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를 찾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바로 이 가로
앞에 문장과 괄호 뒤에 문장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계속된 폭염으로 인하여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때 장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괄호 있고 괄호 안에 문장 땡땡땡땡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괄호 앞에 문장과 괄호 뒤에 문장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냉방병은 이때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냉방병이 생길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냉방병이 생기면 몸이 좋지 않으니까 건강관리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원하다라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번은 바로 정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냉방병을 불러일으키는 이 3번만 보게 되면은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할 때는 냉방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바로 이 괄호 뒤에 오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냉방병을 불러일으키는 건강관리. 건강관리가 냉방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괄호 뒤에 문장 건강관리 이 부분은 이 3번과 맞지 않으니까 3번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이 정답인지 바로 정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을 이제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교재의 정답 편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확인하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바로 홈페이지에 이 정답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형 6의 연습 문제 1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은 괄호 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과 바늘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봐도 이 달걀이 바로 이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늘을 찾게 되면 이 달걀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먹는 것이냐 아니면은 달걀을 삶는 방법인가, 그 어떤 것을 이 2번에 글을 쓴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 달걀의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것을 찾았을 때 달걀 많이 나옵니다. 달걀을 신선, 그 다음에 달걀의 영양이 좋고 조리법 간단, 그 다음에 달걀에는 어떻습니까? 숨구멍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고 신선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숨구멍의 달걀 둥근 부분이 어떻게 해야 달걀을 신선하게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만 찾아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실과 바늘 키워드를 찾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괄호를 먼저 또 보셔야 됩니다. 괄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라는 것은 바로 이 앞에 문장을 그대로 담아주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괄호, 그 다음 괄호 D는 바로 달걀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달걀이 첫 번째 문장에는 어떻습니까? 완전식품이라고 달걀을 칭찬을 했습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은 영양도 좋고 그 다음 조리법도 간단하다고 해서 식탁 위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양도 좋고 조리법도 간단하고 식탁 위에서 인기가 많은 달걀을 어떻습니까?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앞에 문장을 지키기 위해서 괄호 안의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일단 바로 보기 문제 4가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입니다. 이렇게 요리하기 어려운 달걀을 신선하게, 분명 앞 문장에서 조리법도 간단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1번은 바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생활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달걀은 어떻습니까? 손쉽게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또 계란 프라이도 해 먹고 하는 것이 바로 달걀이기 때문에 1번은 바로 아니다. X. 그 다음 2번 영양소를 파괴하는 되어 있습니다. 영양도 좋고라는 것이 앞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아니다. 그 다음 3번 식탁에 오르지 못하는, 식탁에 오르지 못하라는 것은 인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는 음식, 조리하기가 어려운 음식은 식탁에 오르지 못하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오르지 못하는 요리는 주로 맛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니면 조리법이 너무나 어렵고 재료가 비싸서 잘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걀과 조립 식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4번 식탁 위를 책임지는 되어 있습니다. 영양도 좋고 조리법도 간단하고 식탁 위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바로 식탁 위를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탁 위를 책임지는 달걀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역할을 잘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 식탁 위를 책임지는 어머니 또는 뭐 아버지 또 그리고 나 이런 것 등이 다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떤 집은 또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요리를 잘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실과 반을 먼저 보시면 되고 괄호 앞과 괄호 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괄호가 1번과 2번은 연습 문제 1번과 2번은 앞에 있었는데 3번은 뒤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지만 이게 또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보기 부분입니다. 지문 내용에 이 글을 쓴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내가 이 글을 썼다면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나옵니까? 면접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인상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면접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면접관도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에는 바로 이 첫인상, 면접, 그 다음에 첫인상, 그 다음에 또 좋은 인상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면접은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면접에 대한 내용이고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상이다. 인상이 어떻습니까? 얼굴에 이런 모양, 표정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웃는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좋은 인상은 그 면접에 합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면접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괄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부분, 괄호 앞에 글은 바로 좋은 인상이다라는 겁니다. 면접관이 요구하는 좋은 인상. 이 부분입니다. 괄호 땡땡땡 단정한 용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인상이라는 것은 바로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성형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면접 볼 때는 좋은 인상은 바로 단정한 용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인상과 그 다음에 단정한 용모 이 부분의 중간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보기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구보다 잘생기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인상은 단정한 용모이기 때문에 자,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이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단정한 용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아름다워야 하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2번처럼 누구보다 잘생기고 최대한 아름다워야 하면 이것은 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3, 유형 6의 연습 문제 3의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단정한 용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가 면접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유형 6의 연습 문제 3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는 유형 7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